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화두되고 있는 코로나19,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는 아시아인 차별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인 차별과 관련된 뉴스를 보고 오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이탈리아 북부 도시 카솔라의 한 주점에서 중국인 청년이 폭행을 당했다고 이탈리아 일간지 일 메사제로가 보도했습니다. 잔돈을 바꾸려 들어가려는데 직원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니 들어올 수 없다고 제지했고, 주점 안에 있던 30대 남성은 유리잔으로 청년의 머리를 내리친 것입니다. 밀라노 등 이탈리아 일부 도시에선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인이 투숙을 거부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나는 일도 속출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선 거리를 걷던 한국인 여행객들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포르투갈 남성들이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물병을 던지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이 같은 인종차별 확산에 대해 유엔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종차별과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에 뉴스에서 보셨듯이 많은 아시아인들은 코로나 이후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아인이 전염병의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이로 인해 차별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일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례만 이야기하자면 1899년 미국에서 발생한 썬페스트 사태인데요. 하와이에서 썬페스트가 확산되자 정부는 차이나타운을 진원지로 지목하고 감염자가 발생한 건물들을 소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이나타운은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4,000명 이상의 노숙자가 발생했는데요. 당연히 피해자의 다수는 중국계 미국인들이었습니다. 하와이 주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중국인, 일본인, 하와이 원주민들 중 감염이 의심되는 이들을 소독 장소로 보냈고, 이곳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발가벗고 살균 샤워를 시킨 뒤 정밀 신체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나체로 소독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들의 인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당시의 미국 정부의 모습을 잘 드러내어 줍니다. 코비드19 이후 SNS 인종차별 발언 빅데이터 연구 결과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코비드19가 활발했던 1월과 2월에 SNS 인종차별 발언이 크게 증가하는 수치를 볼 때 코비드19가 인종차별 발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과학 전문지 플러스원에 따르면 미국 인종차별 발언이 심한 지역을 보면 서부보다는 동부가 확실히 인종차별이 심하고, 동부에서도 남부뿐 아니라 북부까지 인종차별이 심한 것을 데이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흑인 비하의 단어의 하나인 니가를 포함한 수백만 개의 검색어를 집계한 결과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흑인 비하 단어 검색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극심한 인종차별을 겪어온 남부주뿐 아니라 미시간, 오하이오 등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인종차별 단어가 평균 이상으로 검색됐습니다. 반면 서부로 올수록 단어 검색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플러스원은 인종차별적인 단어에 대한 검색 빈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흑인들의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 미국인의 46%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종차별이 심한 인종은 흑인, 히스패인, 아시안, 백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인 중에서 인종차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에서 7% 정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인 93%에서 95% 정도가 흑인, 히스패닉 및 아시안에 대해 경중 차이는 있지만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심하게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의 미국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고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심화된 인종차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등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조치를 가져왔습니다. 지구촌 사람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불안감과 공포, 증오의 감정을 특정 집단에 투영하기 시작하였고,
아시아인들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범죄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혐오 현상에 대해 내재해 있던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평소 얄밉고 만만한 대상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문제 해결을 하는 실질적인 이슈보다는 감염병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오가 싹트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혐오는 방역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며 국제학술지의 네이처는 지난 4월 코로나19 낙인을 멈춰야 한다는 사설을 통해 발병이 처음 보고된 이후 전 세계 아시아계 사람들은 인종차별적 공격을 받고 있다며 결국 이런 인종차별이 모두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노저얏 노크 정훈 콩대의대 교수는 지난 2월 말 국제의학학술지 낸싯에 공포감과 혐오감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 의심 증상자가 자신의 상태를 공식기관에 보고하고 적시에 적절한 검사를 받아 감염병의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을 방해한다고 우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종차별 가해자의 심리분석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덜 인식한다는 것은 몇 가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위 비인간화라고 불리는 이 인식은 부도덕적인 행동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사라 코톨리를 비롯한 연구진이 수행한 연구에서 일부 사람들은 다른 종족의 진화가 덜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상승, 노골적인 비인간화에 대한 이론적인 및 경험적 증거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인류의 진화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이를 입증했습니다. 심리학자 닉 하슬람은 비인간화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로 비인간화는 전쟁 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인간화란 무엇인가? 컴플리트 리서치의 연구원인 미셸에 따르면 비인간화는 적을 악마로 삼는 심리적 과정으로 인간을 덜 인간적으로 보이게 하고 인간적 대우에 합당하지 않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인종차별 대상자의 이미지는 상대방이 악으로 간주되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말하며 이와는 달리 자기 자신은 좋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적의 이미지가 형성된 후에는 이러한 견해를 바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 이미지는 분쟁에 확대하고 고조시킬 것입니다. 심리학 투데이는 비인간화의 과정을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다른 그룹이 지능 또는 도덕적 기준을 낮다는 것을 암시, 소수 그룹이 제외된다는 느낌을 갖게 하려면 대다수의 그룹이 자신과 비교할 때 얼마나 뛰어난지 강조해야 합니다. 대다수 그룹은 자신과 다른 그룹이 표준 이하임을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 나치당이 홀로코스트 시기 동안 채택한 이 전략은 유대인을 쥐와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비교를 연설, 사파와 포스터 및 영화 같은 다양한 선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적의 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의 결점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과정의 투사를 통해 더욱 강조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종차별을 하는 가해자의 심리는 그 대상을 비인간화한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책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체를 통한 인식 개선, 두 번째는 법적 안정성 확보, 세 번째는 다문화 교육입니다.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책인 매체를 통한 아시아인 인식 개선은 영화나 드라마 등 미디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시아인의 모습을 긍정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줌으로써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친근함을 더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는 미국 사회 내에서 적응해가는 한국인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아시아인이 미국인들에 비해 뒤떨어지고 모자란 존재가 아닌 똑같은 사람이자 똑같이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 윤여정이 영국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함으로써 아시아인에 대한 유쾌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지는 동시에 편견이나 선입견이 감소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인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인종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디어나 문화 콘텐츠만으로 개인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정도로는 인종차별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원에서는 22일 아시아계 혐오 방지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키며 아시아인 인종차별의 법적 울타리를 만들어
미국 내 거주 중인 많은 아시아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문화 교육입니다. 인종차별과 관련한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은 교육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특정한 태도와 행동을 이끄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며 현존하는 편견과 불평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과 잘못된 사회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종차별의 해결 방안과 대안에 대하여 세 가지의 분류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